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 제가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흐름인지 불장에 대한 기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상당 부분은 최근에 저도 많이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 불장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불장에 대한 개념 변화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불장 하면서 왜 이렇게 불장이 안 올까? 불장이 오긴 오는 건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는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지금이 불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직 불장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이 다양하실 텐데요. 대부분은 아직 불장이 안 왔다고 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불장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겁니다. 불장하면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내려오면서 알트들이 가격들이 막 펌핑이 되면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말 그대로 몇 배, 몇십 배 막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엄청난 수익을 기대를 하시잖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쭉쭉 떨어지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상하게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계속 안 떨어지면 알트 시즌이 안 오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 알트 시즌, 알트 사이클 설명할 때 많이 인용하던 표죠. 자, 먼저 1단계는 비트코인 가격 펌핑이 일어난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 펌핑이 일어나고 그 다음 시총이 큰 알트 코인들이 펌핑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모든 알트 코인들이 이렇게 펌핑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항상 예로 들고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데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 비트코인에 있던 자금이 이렇게 이더리움 쪽으로 흐르고 또 이더리움에 있던 자금이 시총이 높은 알트코인들에게 흐르고 또 시총이 높은 알트코인의 자금이 나머지 알트코인 자금으로 흐르면서 자,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한 반대로 이렇게 자금이 흘러가면서 자, 이런 사이클을 그려내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번 불장도 이런 것을 기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정보를 수집을 했는데요. 자,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각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알트 시즌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1단계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세 번째 시총이 높은 코인들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알트 시즌이 오는데 여기서는 자, 선택된 알트 시즌이라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최근에 나온 의견으로는 자, 이렇게 총 5단계로 나눌 수가 있고 첫 번째 단계는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이는 단계, 그 다음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라지, 자, 시총이 큰 코인들이 움직이는 단계고요. 네 번째로 선별적으로 알트 시즌이 찾아오면서 마지막에는 자, 페이퍼 팩트, 이거는 종이로 뒷받침된다는 뜻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 이게 문서화됐다 하고 하면은 뭐 제도화됐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제도화된 알트 시즌 이런 식으로 5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자, 페이퍼 팩트 해서 자, 비트코인 시즌이 왔을 때는 비트코인 ETF에 의해서 왔었고요. 그리고 이 라지 캡, 자, 라지 캡 해서 시총이 높은 코인들 중에서 ETF 승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총 높은 알트 코인들이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서 선택적 알트 시즌이 온다고 해서 모든 코인들이 전부 다 일제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코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코인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5번째 단계는 자, 위에서 예상이 ETF에 대한 예상이 되었던 코인들 중에서 확실하게 ETF가 승인된 코인들 위주로 이렇게 불장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자, 2020년도, 2021년도와 현재 이 상황을 비교했을 때 자, 우측은 6개월간의 거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가로는 가격 변동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움직였던 내용인데 자, 이렇게 대부분 이제 한쪽으로 몰려 있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100% 이상 또는 심지어 1000%까지 가격이 펌핑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4년도부터 올해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가격 변동률이
100% 이하고요. 심지어 10% 이하 구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일부 코인들만 이렇게 1000% 이상 가격 상승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알트 시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알트 시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오른다라고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선별적으로, 즉 가는 놈이 더 잘 가고 못 가는 놈은 더 못 간다. 이런 논리가 시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좌측은 비트코인 시총 마켓 캡이고요. 오른쪽은 알트코인 마켓 캡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 자체가 이렇게 늘어났죠. 근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총 자체가 이때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고 비슷합니다. 이 표가 말하는 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ETF가 승인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면서 시총 자체가 커졌던 거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은 새로운 유입 없이 어떤 캐파가 커진 게 아니라 그대로 여기서 빠져서 여기서 들어와서 전체적인 캐파는 비슷하다는 얘기고요. 이때 2018년도 이때와 지난번 불장 때를 봤을 때는 새로운 유입을 통해서 시총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때는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펌핑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데 비해서 이번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에 대한 성격이 정말 더 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는 놈이 더 가고 이제는 못 가는 코인은 더 못 가는 선별적인 알트 시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어느 정도의 상승 후에 이 상승률이 평평해질 때쯤 돼서 알트코인들의 새로운 유입들 통해서 이렇게 시총이 막 올라가니까 모든 알트코인들이 굉장한 가격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더군다나 이러한 부분을 더욱 가속시켰던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린 비트코인의 자금이 나오면서 이게 알트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도미넌스가 확실하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양상을 띄웠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들은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빠진 비트코인에서 빠진 자금이 알트 시장으로 알트코인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더욱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에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중앙화된 거래소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거래량 비교고요. 이 그래프는 알트 시총이고요. 이것은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에 대한 거래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기 보시면 2.7 정도 되죠. 비트코인 거래량 대비 알트코인들이 2.7배가 높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은 아까 보셨듯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의한 불장에 대한 기준으로 잡는 거는 이제는 맞지 않고 거래량을 통해서 불장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불장이었던 이 시기, 그리고 이 시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의 거래량에 비해서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현격하게 증가했을 때 우리는 불장으로 보자, 이런 의견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2024년 중반부터 해서 2025년 이렇게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불장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의견이 100% 맞다 할 수 없고요. 제가 생각해도 일부는 좀 너무나 비약적이고요. 하지만 이 기본적인 바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빠져서 알트로 왔던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고요. 이제 모든 알트 코인들이 다 그냥 펌핑을 했던 예전과는 확실히 저도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펀더멘털이 있고 가치가 있는 코인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불장이 올 거고요. 그렇지 못한 코인은 불장 여부를 떠나서 시장에서 퇴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건강한 코인 시장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당장은 조금 힘들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코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갈 수 있죠. 첫 번째, 시총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ETF 등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코인을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가장 높은 코인이 바로 XRP, 그리고 라이트코인, 솔라나, 이렇게 있죠.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ETF 신청이 나오고 있고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코인들 12월, 1월 달 한 차례 펌핑이 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깐 소강 상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ETF의 승인이 나와서 ETF가 출시가 된다. 이럴 때 정말 또 펌핑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이렇게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일련의 러거풀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SEC 같은 경우 어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 철회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 이슈가 사라졌죠. 자, 그러면서 지금 미국 SEC와 소송 중인 다른 여러 거래소 및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졌죠. 증권성에 대한 이 이슈들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이 가상화폐는 이제 상품이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SEC를 비롯해서 CFTC, 미국 상품거래위원회에서는 여전히 이 스캔과 같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기성이 짙은 자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할 겁니다. 그러한 경계선상에 있는 코인들 중에 유틸리티성도 전혀 없고 어떠한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계선에 있는 게 참 많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은 불장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곧 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이 사이클에 대한 개념, 불장에 대한 다른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제가 어떤 코인, 제가 어떤 특정한 종목에 대한 관점보다도 요즘 최근 가상화폐에 있는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댓글로 지금이 불장일까 아닐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의견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제가 조사해서 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여러분들 편안하게 의미 있게 보내주고요. 부족하지만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